네, 이번 시간에는 공합 시스템에서 순차 제어에 사용되는 스태퍼 방식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개 다 편솔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동작은 A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퍼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릴레이 하나가 동작 하나를 담당을 하는 거여서 K1이 A 전진, 그리고 K2가 B 전진, 그리고 K3가 A 후진, K4가 B 후진 이렇게 담당을 하는 거고요. 각각 릴레이에서 담당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작만 보시면 위에 있는 제어 파트는 보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이쪽 제어 파트는 지금은 이제 복잡하니까 보시지 마시고 이쪽 뒤에 출력부만 보시면은 K1 릴레이에 의해서 A가 전진을 했고요. 그리고 K2 릴레이에 의해서 B가 전진을 하는 거죠. Y2가 동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K3 릴레이에 의해서 Y1을 오프를 시킨 거죠. 이 접점을. 왜냐하면 K1이 살아있기 때문에 Y1을 오프를 시키려면은 이 라인을 차단시켜야 되니까 K3 동작이 A-인데 그 A-를 시키려면 여기를 차단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동작인 K4에 의해서 Y2가 오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편솔 시스템에서는 처음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은 이제 그 처음 릴레이의 앞단으로 가고요. 두 번째 게 K2가 살면은 차례대로 K3가 살도록 순차적으로 릴레이가 작동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맨 마지막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자기유지를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K4가 여기가 열려서 K1이 오프가 되면 차례대로 여기도 오프가 되고 K2도 오프가 되고 차례대로 전부 다 이렇게 오프가 되는 거죠. K4까지 다시 오프가 돼서 여기 있는 접점이 다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솔 시스템에서는 릴레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릴레이가 살면 처음 것을 자기유지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오프가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편솔 시스템의 스태퍼 방식의 설계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자기유지 라인은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 자기유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리밋 스위치는 동작의 결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K1 릴레이에 의해서 Y1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니까 LS2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LS2 신호가 다음 동작의 시작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럼 A 실린더가 전진을 했으니까 이제 B 전진 그 LS2하고 K1이 요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K2에 의해서 B 실린더를 전진시킨 거고요. B 실린더가 전진이 되면 LS4가 또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LS4가 온 겁니다. 그래서 K3 작동되면은 이제 다시 A가 후진되니까 LS1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동작인 LS1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센서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리밋 스위치는 동작을 보면은 A 전진 처음 해서 LS2가 들어온 거고요. 처음 거. 그리고 B 전진돼서 LS4가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A 후진돼 가지고 LS1이 들어온 거고요. 마지막 동작인 LS1은 전체 공정이 끝나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끝에 공정의 신호가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LS 마지막 공정 B-인 LS3에 A 접점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편솔 시스템의 스태퍼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자기유지가 이 앞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프가 되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원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그 릴레이들을 자기유지를 통해서 다 살려놓게 됩니다. 다 살려놓은 상황에서 동작을 뒷단에 잡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작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A-, B-였는데 지금은 B-부터 하고 A-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릴레이 하나당 동작이 하나가 담당을 맡는 거기 때문에 A 전진, B 전진, A 후진, 아니죠, B 후진이죠. B 후진, A 후진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보지 마시고요.
릴레이하고 이 동작 순서와 뒤쪽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1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Y1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니까 A가 전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B 플러스니까 두 번째 K2가 B 플러스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Y2를 작동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뀌었죠. 아까 K3는 B 후진, A 후진이어서 여기 있는 K3가 이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은 K3가 B 후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간 거죠. 그 부분만 틀리고 나머지는 요 밑에 부분하고 이 출력 부분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는 다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편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의 동작이 돼야 뒤에 있는 릴레이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맨 앞에 자기유지를 끊음으로 인해서 다 전부 다 한 번에 쭉 오프가 되게끔 하는 그런 회로로 똑같이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편솔 시스템의 스태퍼 설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리밋 스위치들은 이제 동작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작이 바뀌었죠. 그래서 A 실린더가 먼저 전진이 되면은 LS2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B 실린더 들어온 거는 LS4가 갔죠. LS4가 갔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B 후진부터니까 LS3가 오겠죠. 그리고 이 공정의 마지막 신호 A 후진이기 때문에 A 후진 마지막 LS1이 시작 신호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로와 여기 보이시는 이 첫 번째 회로와 두 번째 회로가 모양은 다 똑같고요.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 파트는 똑같은 거고 출력 파트에서만 좀 손을 본 거고요. 편솔 시스템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릴레이가 전부 다 살아있고 마지막에 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A 전후진, B 전후진 두 개 다 이제 편솔 시스템이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회로의 모양은 앞서 회로와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그려드리면 A 전진, A 후진, B 전진, B 후진이 되는 거죠. 담당하고 있는 릴레이 하나당 동작이 하나씩 이제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K1 릴레이로 A 플러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니까 K2가 A 후진이니까 여기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K1은 어차피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자름으로 인해서 A 실린더가 후진이 되게끔 한 거고 K3에 의해서 B 실린더가 이제 후진을 해야 되니 전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K4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은 어차피 다 오프가 되니까 굳이 여기다는 K4 릴레이 비접점을 달지 않아도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작 순서에 따라서 A 전진되면은 LS2 그리고 A가 후진되니까 LS1 그 다음에 B 전진되니까 LS4 그리고 공정의 마지막 신호 센서 신호인 LS3를 시작단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똑같은 모양은 다 똑같죠. 이제 순서만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편솔 시스템의 스태퍼 설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솔 시스템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회로도가 달라지는데요. 양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양솔레노이드 밸브 자체가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솔은 한번 신호를 줬다가 신호를 소거를 하면 스프링의 힘에서 원복되기 때문에 위치 값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 뒤에 있는 양솔 밸브 같은 경우에는 Y1에다 신호를 한번 주면은 밸브의 방향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거고 Y2에다 다시 신호를 줘야만 지금과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유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자기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순차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스태퍼 설계를 하는 이유는 순차 제어를 위한 건데 순차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동작되는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유지가 필수인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동작은 똑같습니다. 스태퍼 설계 방식이기 때문에 릴레이 하나당 동작 하나를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K1 릴레이가 A 플러스를 맡고 있는 거고 K2 릴레이가 B 플러스 그리고 K3 릴레이가 A 마이너스 K4 릴레이가 B 마이너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1 릴레이가 Y1을 작동을 시킨 거고, K2 릴레이가 B 실린더가 전진해야 되니까 Y3를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K2가 Y3, 그리고 K3가 Y2 후진, A 후진, 그리고 K4가 B 후진이니까 Y4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솔 시스템은 편솔 시스템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죠. 일단은 동일한 거는 뭐냐면 앞단의 신호가 그 다음 릴레이의 시작 신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는 요 위치에 A 접점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릴레이가 살아야지만이 뒤에 있는 릴레이가 살아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K1 릴레이의 A 접점이 여기 간 거고요. 그리고 K2 릴레이의 A 접점이 그 다음 K3의 시작 신호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순차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간혹 이런 공합 회로들을 보면은 이렇게 K1, K2, K3 이런 접점을 갖다 놓지 않고 그냥 리밋 스위치만 갖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리밋 스위치만 갖다 놓으면은 K1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아도 LS2가 작동이 되면은 K2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스태퍼 설계 방식이 아닌 거죠. 스태퍼 설계 방식이라는 것은 앞에 게 동작이 돼야 뒤에 게 동작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A 접점을 갖다 놓지 않으면 LS2만 작동이 돼도 뒤에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순차 제어에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솔과 편솔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솔 같은 경우는 신호를 한번 주면 그 위치를 기억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K1이 동작을 하고 K1 동작한 다음에 LS2까지 눌려서 두 개의 신호가 ON이 되면 K2가 작동이 되는 거죠. K2가 작동이 되면은 앞에 있는 신호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K1만 동작했다가 그 다음에 K2만 동작하고, 그리고 K3 동작하고 K4 동작하고 이렇게 하나씩만 사는 거죠. 이유는 양솔 시스템인 경우에서는 Y1과 Y2가 동시에 사는 경우에는 고착 상태가 되는 거죠. 밸브의 전후진이 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Y1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Y2가 들어오면은 Y2에 대한 거는 동작이 안 되는 거죠. 또는 Y2가 먼저 동작이 되고 Y1이 동작이 됐으면 Y1은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오기 때문에 굳이 두 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한 번 신호를 주면 그 위치 값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신호를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K2가 동작이 되면은 뒤 신호로 앞에 신호를 차단시키게끔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아까는 그냥 살리는 것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빨간 거는 아까 편솔에서도 있던 거죠.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만 갔었는데 지금 이 양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살려두기 위해서, 즉 양쪽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두 개 다 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을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 동작상에서는 릴레이가 K1 살았다가 K2가 살면은 K1은 죽고, 그리고 K3가 살면은 K2는 죽고,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편솔과 양솔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리밋 스위치는 다 동일합니다. A 전진하면은 LS2 들어와서 시작 신호로 간 거고요. 그리고 B 전진하면은 LS4, 그리고 A 후진하면은 LS1, 그리고 공정의 마지막 신호인 LS3가 시작 신호의 밑에 스타트 버튼 밑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양솔 시스템의 스태퍼 설계 방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정을 좀 달리해서요. 이번에는 양솔인데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A 전진, B 전진, B 후진, A 후진 이 두 개의 공정만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작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릴레이가 그 다음 릴레이의 시작 신호로 가게끔 설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릴레이가 살면 앞에 있는 릴레이는 오프가 되도록 설계해서 릴레이는 단 하나만 살아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여기는 A 전진, 그리고 K2는 B 전진, 그리고 여기는 B 후진, 여기는 A 후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K1이 A 전진이기 때문에 Y1에 연결되어 있고, K2가 B 전진이기 때문에 Y3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K3 릴레이가 B 후진이기 때문에
와이퍼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K4 릴레이에 의해서 A 후진이기 때문에 Y2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리밋 스위치도 각각 동작에 따라서 A 전진, B 전진, 그리고 여기가 B 후진, 그리고 마지막 신호인 A 후진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그 전체적인 시퀀스 이 스태퍼 회로를 보시면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모양은 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양솔 시스템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A 전후진, B 전후진 이런 경우인데 요 경우에서는 지금 요 한 부분만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다른 경우는 여기를 K3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즉 잘라주는 쪽이죠. K2 원래 K3, K4였죠. 우리 기본 설계 방식이요. 그래서 원래 K3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 즉 연속 동작을 만드는 경우에 앞에 자기유지 회로를 눌러서 PB1을 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PB1이 온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PB1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에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은 K3가 동작을 할 때 여기가 K3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이 이제 오프가 되는 거죠. 오프가 되면은 K2가 오프가 되니까 이 부분이 붙습니다. 그럼 신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K3가 작동할 때 LS3가 그냥 눌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면은 K1이 다시 작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K3가 작동을 할 때 K1도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A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이 완료된 다음에 B 실린더가 전진을 하려고 할 때 A 실린더도 같이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이죠. 신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K3로 이 부분을 차단시키지 않고 공정의 마지막 신호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간단하게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1회 동작으로 PB1 눌러가지고 이 동작을 한 번만 하겠다. 그럴 때는 K3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연속 동작을 고려해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 공정의 마지막 신호로 차단을 시키시면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솔 시스템에서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양솔과 편솔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편솔 시스템으로도 양솔을 다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솔 시스템의 스태퍼 설계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A 전진, B 전진, 그리고 A 후진은 이제 K1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라준 거고요. 그리고 A 후진, B 후진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죠. 동작 전체적인 프로그램 순서는 편솔 시스템과 유사하게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 제가 이제 글을 남겨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시킬 때는 잘 작동이 되는데 마지막에 LS1이 동작이 되고 K3가 이제 전에 앞 단계의 동작에 의해서 K3가 작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 실린더가 후진하면 LS1을 누리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K4가 동작이 되는데 K4가 동작이 되자마자 B 접점이 먼저 동작을 하죠. 왜냐면은 접점상 A 접점은 붙는 시간이 있고요.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제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붙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떨어지는 시간은 그러니까 그냥 선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A 접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는 접점이 스위치가 이 두 개의 접점에 붙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다가 누르면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K4의 A 접점과 K4의 B 접점 중에 누가 먼저 작동이 되냐라고 따지면은 B 접점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B 접점이 K4 작동이 돼서 B 접점이 작동이 되면은 여기는 K1, K2, K3, K4 릴레이가 순차적으로 다 오프가 되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K4 릴레이의 A 접점은 붙자마자 바로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은 Y3의 전류 공급이
순간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양솔이 원래 상태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램프를 달아서 K4 릴레이의 전기적 용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늘려주는 거죠. 늘려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온되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여서 여기다가 이제 램프를 달면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이 방법이 아니면 이제 편솔 시스템과 양솔 시스템을 같이 곁들여서 회로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룰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릴레이의 온오프 타임 접점의 온 접점과 오프 A 접점과 B 접점의 어떤 동작 타이밍 때문에 동작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편술 양솔 시스템의 A, B, BA 이제 요건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편술 시스템의 설계 루틴을 따라간 거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약간 보시면은 요 앞에까지는 편솔 시스템의 설계 루틴을 따라간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양솔 시스템의 설계 루틴을 따라가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양솔이 먼저 나오고 편솔이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일단 편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동작하는 거는 편솔과 양솔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단 출력부에서 Y2가 살면 Y1은 죽어야 되는 거죠. 양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K3 릴레이 A 접점으로 살리면은 K3 B 접점으로는 차단을 시켜야, 한쪽은 죽여야 후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출력부에서 다르게 연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 전진 보시면은 B 전진이니까 K2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 후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K3로 이 부분만 차단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편솔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근데 이 뒷부분만 좀 다르게 설계가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회로들이고요. 제가 이 회로는 캐스케이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앞에 있는 회로들은 그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회로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다른 회로들 공부하기도 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기본 틀을 이해하시고 변형된 회로들을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